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헌재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벌써부터 기각으로 확실히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헌재 민당이 헌재 일부 재판관들하고 짬짬을 하면서 야 동시에 선고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각하는 동시선고 얘기가 계속 나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동시선거가 그런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재판관들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그게 뭐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도 곧 직무 복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분이 다 사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각하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살리고 누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누가 이 체제를 살렸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올라오셔가지고 방송을 급하게 껐습니다. 진짜 이 체제를 살린 장본인들이시고 대통령을 살린 주역들이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만든 주역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24일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복귀하고 3월 26일 이재명 민당 대표 2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적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633 법칙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3월 26일 다음 6월 26일까지는 내용을 보시면 엄청 배지가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정치를 10년 동안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저 헛된 꿈을 꿈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살아오실 쪽으로 가시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기각 각하 사유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에서 진행된 거 여러분 잘 보셨죠? 홍장원의 메모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5개입니까? 너무 많죠? 곽종근의 진술 오락가락하죠? 제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방위로 옮겼습니다. 왜 이 사건 때문에 옮겼습니다. 곽종근의 진술 내역을 녹취록 전부 다 저는 다 알았습니다. 결국 너무나도 손을 탔습니다. 너무나도 오염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염되고 손을 탄 진술 증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가기 때문에 문영배든 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자꾸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더 이제 꽁꽁이 짓 하지 마라. 빨리 기각 각하 해라. 다음 주 금요일에도 빨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했습니다. 204명이 찬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넘어왔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12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탄핵 소추안 민주당이 주도하죠. 이 사람들이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보면 80%가 내란죄 혐의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80%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각하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 의견을 하면은요, 우리 제가 안철수 의원하고 참 친합니다. 안철수 의원 계속 설득했습니다. 형 이거 하지 마.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요새 와서는 그럼 야 맞아. 탄핵 소추 안에 80% 내란죄 혐의 분야 빼면은 자기 절대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찬성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 재의결을 안 한 것도 문제고 헌법재판소법 여러 조항들을 위반해서 무려 10개 이상의 위반 사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허영경이대 명예 교수같이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최고 태두인 어르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3대 헌법학의 태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 두 분은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반 사례가 무려 10개가 넘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적법 절차를 어긴다면 절차적인 정의를 구해야 하지 못한다. 탄핵 심판 선고는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한마디로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절차적 불법과 불공정과 정적 편향으로 점철된 불법 탄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각과 각하돼. 그런데 기각과 각하가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누가 이런 얘기를 외쳤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광화문에 나와서 대통령을 살리죠? 비상개혁 이게 결코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누가 이런 목소리를 처음 외쳤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아시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신혜식 대표, 홍철 대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큰 목소리로 광장에서 먼저 외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12월 11일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국회 본의장에서 의원총회에서 또 국회 의사당 홀에서 계속 외쳐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윤상현과 대통령을 뒷받칠 가장 큰 디딤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윤상현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저 윤상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들의 성원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의 직무 복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자판사법 카르텔 종목주사파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 운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믿어도 되죠 여러분? 저 윤석열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반드시 제2건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